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에 이투데이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발견을 했어요. 3D 프린터 교육을 한다면서 3D 모델링 교육에만 집중해 정작 3D 프린터는 다뤄보지 못한 채 학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래 인재형 교육 방안일까? 3D 프린터 산업 발전을 위해 3D 프린터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칼럼을 발견하고 저는 좀 경악을 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제 3D 프린팅 책 앞에 보시면요, 저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A4 용지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신문사를 하는 아빠 덕분에 그 종이 인쇄하는 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종이에 덧드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양쪽에 똑똑똑똑 나가지고 그걸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넣어야 기계에 이렇게 잉 들어가서 인쇄가 될까 말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D 프린터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3D 프린터 자체가 지금 성장 중인 기술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력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지금의 사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3D 프린터가 계속 이렇게 돼 있진 않을 거거든요. 점점 우리가 지금은 A4 용지를 정말 이렇게 쌓아 넣어도 한 장씩 잘 들어가고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 3D 프린터라는 기계 자체도 점점 사용성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좋아지는 순간이 지금이 아닌데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글이라는 거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꼭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배우나요? 아니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글 쓰는 걸 배우는 거지 소설가가 되려고 글쓰기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하나의 소통 방법이라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정말 소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언어라는 걸 통해서 말이 될 수 있고 글이 될 수 있고 그림이 될 수 있고 손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선택한 거지 사실 이게 필수적인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모델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모델링을 만약 누군가 한다면 자기의 생각,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자체를 배우는 거는 사실 별 의미 없다고 봐요. 하얀색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글을 쓸지를 고민을 해야지 물감 고르는 방법, 프린터 쓰는 방법을 먼저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이미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더 큰 무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D 프린팅 교육을 일단은 선택을 했다면 저는 프린팅 자체보다는 모델링이랑 노는 거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모델이랑 놀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놀자를 플레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를 관찰해 보시면 노는 방법도 아니면은 걔네들이 하는 게임도 본인들이 막 떠들면서 정하잖아요. 근데 마치 어른들이 놀이터에 가면 말이야 그네를 3번 타고 미끄럼틀을 2번 타고 다시 철봉을 하면 돼 라고 순서를 정해놓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3D 모델링을 한다면서 또 교육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배웠을 때, 제가 대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 교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 수업 모델링 시간에는 강사가 들어와서 하나의 물건을 정해놓고 똑같이 따라서 같은 순서로 만듭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밖에 못 만들어요. 이거밖에 못 배웠으니까 이거밖에 못 만든다고 말해요. 실제로 저는 이제 3D 모델링을 기계과와 산업 디자인에서 막 배우면서 재밌었지만 그래서 이것저것 만드는 걸 많이 했는데 이걸 못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야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놀 수 있는 그런 만들기가 즐거울 수 있는 걸로 하려면 모델링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교육을 나갔을 때도 이거를 매번 다르게 실험해보고 학생들 관찰하기도 하는데요.
팅커캐드 책 앞부분에 보면요. 시작하기라고 하고 있는 기본 기능을 설명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수업에 나갔을 때는 저 기능 파트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조작하는 거, 더하는 거, 빼는 거 하고 끝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간단한 설명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놀아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도 그냥 어느 순간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왜냐면 3D 게임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뭔가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이것저것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 수업 안 듣고요. 그냥 내비둡니다. 아, 니네가 여기에 재미를 붙였구나. 그래, 놀아.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제가 기본 기능을 가르친 다음에 자, 이제 그냥 놀자라고 말했더니 선생님 뭐 만들어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너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너 좋아하고 싶은 거 만들어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만들고 싶은 거 없는데요. 이래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의 자발성이 정말 부족한데요. 사실 이거는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초등에서 중등 갈수록 중등에서 고등 갈수록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교육의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고민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걸 놀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줘서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 미션을 줘서 한번 만들기를 해보자가 문제인데요. 그 중에 예시로 뭐 닭 만들기, 모델링으로 말해요. 숫자로 만들기, 미래 운송선 만들기, 외계인 만들기, 도시 만들기 뭐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 닭 만들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땡땡땡 닭이에요. 저 땡땡땡 앞에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 뭐 사랑스러운, 졸린, 화난, 이상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다 줍니다. 너 여기다가 네가 좋아하는 형용사 하나만 써서 다시 내. 그러면 하나씩 써서 접어서 내죠. 그러면 그거를 재미 뽑기를 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 뽑힌 거를 이제 내가 그 표현은 화난 닭, 이상한 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닭들이 나오냐면 이런 닭들이 나옵니다. 이게 모델링을 배운 지 30분도 안 된 친구들의 작품이에요. 당연히 3D 모델링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 3D 모델링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재밌는 닭들이 나오는데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리죠. 같은 날 같은 수업에서 나온 두 닭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요. 자, 왼쪽은 무슨 닭 같으세요? 네, 맛있겠다. 맛있는 닭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무슨 닭 같으세요? 네, 안 들려요. 아니에요. 남은 닭 아니에요. 맛있는 닭이 저기 맛있는 닭. 얘는요 멋있는 닭이에요. 멋있는 닭.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할 때는요. 아까 이제 공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해서 스크린에 다 띄워놓습니다. 다 띄워놓고 반 친구들 만든 닭을 다 띄워놓고 퀴즈 하는 거예요. 닭 맞추기 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멋있는 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 이게 무슨 멋있는 닭이야 막 이게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나와서 설명한 게 날 위해 희생한 닭이니까 멋있는 닭입니다. 이러고 딱 나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 닭 만들기 할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항상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닭 만들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요 제한된 미션을 주는 거예요. 특정 도형만 활용을 해봐. 그러니까 그 도형을 어떻게 더 활용할지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라는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동물을 만들어봐. 숫자만 이용해서 동물을 만들어봐 했을 때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뭐 찌그리티고 늘려가지고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으로 말해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뭐 조별로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자성어나 아니면은 뭐 속담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델링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이야기를 표현해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사자성어 같으세요? 네네네. 감탄고토입니다. 달면 삼키고 눈웃음 쓰면 뱉는다. 찡그렸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가지고 생각을 표현하는 약간 놀이 게임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미래에는 우리가 뭘 타고 다닐까
만들기도 하고요. 뭐 날개 달린 신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계인을 만들어봐 했더니 이것도 중학교였는데 되게 다양한 외계인들이 나타나죠. 서로 너무 좋아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긴 게 어딨어. 근데 자기 것도 비슷해. 너무 재밌는데 사실 제가 이제 수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일단은 처음에는 자, 우리 외계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 하고 외계인을 만들어 봐 하고 얘기만 던져지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않고 가만히 있다가 분명히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외계인이 있어 하면서 막 만드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외계인? 나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좀 뭔가 만들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그런 학생들을 관찰을 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이 PT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외계인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 사막일까? 물속일까? 아니면 정글일까? 그러면 외계인은 어떻게 움직일까? 또는 외계인이 움직이면 뭔가 에너지가 있을 텐데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생각이 구체적으로 생기면서 외계인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 근데 요거는 무조건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교육을 나갔을 때 그 학생들 반응이나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메이크업 교육을 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좀 더 표현할 수 있게. 왜냐면 이걸 먼저 보여줘 버리면 이거에 생각이 갇혀요. 오히려 갇혀버려요. 이것만 먼저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금 자유롭게 해두되 만약에 좀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시를 만들어봐 해서 이런 간단하게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도 뭐 그 랜드마크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룹 활동으로 한 3명, 4명이 해서 한 명은 넌 랜드마크 만들어, 너는 조경을 만들어, 그러면 너는 거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정해요. 그럼 정하면 어느 순간 만들고 이제 모델링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한 친구가 그냥 다 불러와서 하나로 합쳐버려서 도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열심히 막 사진 찍고 막 하고 계신데 이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단순히 지금 교육 방법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거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하는 바람에 진짜 저의 모든 거를 다 갈아가지고 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선생님들이 이걸 다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인터넷을 이길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를 이길 수 없어요. 컴퓨터가 훨씬 더 잘 메모리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기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고요. 저 역시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공개하고는 있지만 저보다 더 영어로 검색했을 때 더 많은 자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한국에 와서 실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거는 친구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좀 벗어나셔서 나도 그거 잘 모르는데 너가 한번 인터넷에 배워서 알아본 다음에 선생님 좀 알려줘 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나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질문을 한 친구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수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만드는 모델링 교육, 똑같이 뭔가 하는 교육을 조금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의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공유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실험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실제로 토요일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저 혼자 이거 못 바꿔요. 우리 함께 바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조력자로서 아까 같은 뭔가 힘든 학생들한테 그래? 그러면
그러면은 이 외계인은 무엇을 먹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 조력자 역할이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진 않잖아요. 이렇게 생긴 외계인 만들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학습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